요즘에 지금 제가 큰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빨이 마지막 여기 심어놨던 것까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데, 그럼 이런 다시 다 끝장 파갖고 아래 트리를 전부 트리를 해야 쳐지는 게, 이 생각이 보니까 이제 또 말년에 주님 은총을 한번 느끼게, 부처님 은혜를 느끼게 할 기도하는 자들 가자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포기하지 했지만 아니요, 끝까지 최후까지 이 정신 차려 갖고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자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 마지막 이빨까지 흔들리게 해갖고 네가 정신 차려 한다. 요새 그 잇몸약이 좋으니까 이가탄이나 은사도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흔들리는 기가. 알았어. 근데 그것은 일반론이고, 일반론. 예,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보강을 했는데 그놈이 흔들려 버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려고 하겠습니다 그긴 하지만, 저번에 이빨이 보관해놨던 거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딱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거 어쩔 것이냐, 그래도 컨텐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 정신 차리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땀 찼다. 밖에 들어왔어. 나도 그렇다는데 드실 거를 많아서. 시작하실까요? 네. 데이코스 들어왔네. 시작해요. 시간 됐나? 넘어갔구나. 네. 하련 인사.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하루 어떻게 보자면 우리 생애에서 현재까지 중에서 가장 귀중한 하루입니다. 가장 귀중한 하루. 경제학적 용어로 하자면 한계 요용을 극대화시키는 하루가 되도록 최선 다해서 보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람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 그래도 이 경몽요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입지편을 했습니다. 입지편 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진도 안 나간다고 꾸준히 하실 분은 하실지라도 입지편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입지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뭐 있냐, 그냥 입지한 것은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지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경몽요결에 있어서 제일 처음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목표를 뚜렷하게 확실히 보고 가는 자들을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는 그러니까 세월 입자하고 뜻지자, 선비사자 밑에 마음집자 한자가 뜻지자 이거 같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을 어떻게 세우냐 하는 문제입니다. 뜻을 어떻게 세우, 뜻이라고 해서 뭐냐, 선비가 가져야 할 마음을 밑에다가 실어갖고 마음이 선비가 가야 할 길을 밀어주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얘기가 보자면, 평화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천하를 보여오는 것은 사람 마음이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우주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작은 미문도 마음을 통해서 천하를 가슴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란 뭐냐면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보는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한테 배워갖고 뭐냐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갖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도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나를 묶어서 보는 마음 존재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개념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개념이나 일체유심을 설명하신 부처님이라는 개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집착해갖고 자기의 견해를 1등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 못 따라오게 발로 밟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징을 하나 내세우고 제일 높은 데다가 제일 휘황찬란하게 내놓고 그 상징에 반대된 것들을 칼로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못되게 하고 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마음, 자기가 1등 해먹으려고 나머지 못 따라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미소든 근본적으로 말은 여부하든지 사랑이든지 하느님이든지 하지만 속으로 근본이냐. 그 근본적으로 보자면 사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하고 성인 우주하고 차이는 뭐냐. 사탄은 집회 외에는 나머지 것을 다 부인하기 때문에 사탄은 뭐예요? 악마라고 합니다. 악마는 뭐예요? 어찌 악마가 나쁘냐. 자기 외에는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자기 외에는 자기 존재 외에 나머지 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이야 고상한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건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옛날 로마를 상징화해왔던 것과 오늘날 와서 그 핑계를 갖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평화 핑계라고 치거리하면서 뒷부분에 돈 오고 무기 오고 갖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 뭐예요? 뭡니까? 사탄하고 동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단어와 관계없이 마음 쓰는 것이 사탄의 마음을 쓰면 사탄이죠. 마음 쓰는 것이 다 천하를 포용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성인이고 성자고 우주신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한테 중요한 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 혼자 지가 혼자 먹으려고 욕심내기 시작한다면 욕망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성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가진 자 천하를 저만 먹고 살라고 하는 점이야말로 아무리 고상한 이름을 쓰건 말았건 간에 그것은 사탄이라고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을 보자면 문제는 여기 입지는 큰 뜻을 세우되 그 뜻은 뭐냐? 지가 왕처럼 것다는 뜻이었으면 그 사탄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 화합하는 대동신부 마음을 천하를 하나로 보는 마음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입지입니다. 그 입지를 입장에 했다면 입지를 세웠으면 뭐냐? 입지 세우고 가만히 앉았고 입지 핑계라고 깃발만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입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 나나주편 교재 20페이지에 나오는 제2장에 해당되기는 못된 버정머리를 구습을 깨없애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혁구습이라고 했습니다. 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죽격자니까 쇠껍데기 진 껍데기를 벗겨보자 하면 깨끗하고 청빈한 가장 청정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입지의 제1실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부제로 써봤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실천을 나서 실천하는 것 중에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못된 버정머리 고치는 것이다. 천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이라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못된 버정머리 고치는 것을 모습을 고치는 것을 천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도 들어간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천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문제의 핵심 마음껏 고쳐야 할 방향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보자면 26페이지에 나온 것이 지신, 몸가짐부터 배워야 한다. 몸가짐 마음과 몸을 바로잡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지신이다. 지신은 바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부습을 혁천일이라 한다면 지신은 뭐겠습니까? 저에서 지신은 뭐겠는가? 천입니다. 두 번째 고치는 실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다 지신양 제3을 뭐라고 썼냐? 거기다 천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실천 전자에다가 두 번째 천이라. 그러고 보니까 아주 천이 버릇에 대해서 못된 버릇을 고침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고쳐가는 방법, 실천의 방법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냐 교재 보니까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히 옛날 할아버지
어머니들 거듭 자식한테 나무랬던 얘기를 다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제3이 아까 말하자면 이 지신이라는 다면 몸 가진 버릇을 고쳤으면 이 몸과 마음을 바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몽요결 공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교재 어디 나오냐면 52페이지에 나오는 독서당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바로 잡고 뜻을 세웠으면 이제부터는 사람 되는 공부로 들어가라. 이 몸을 닦으라. 어떠냐? 네가 얼마나 알 것이냐?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성현들이 스승이 해왔던 내용들을 배워서 익히는 제일 처음 말하는 대로 하기 제일 먼저 얘기했다면 바로 항문 물어서 배우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해요? 물어서 배운 것 중에서 물어서 배운 것이 다 다시 이제부터까지 보니까 써져 있는 것이 보니까 글자로 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읽고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것이 독서장. 그래서 독서장은 뭐라고 설명하면 쓰겠냐 그러면 이것은 천참이라고 썼으면 쓰겠다 생각입니다. 독서장까지가 공부하는 자세에 실천하는 자세, 입지를 지키는 자세의 제3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경몽요결의 실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천을 더 들어가서 읽은 내용이 뭐냐면 경몽요결을 얼마나 공부를 해라고 일국 선생님 잔소리를 얼마나 하냐. 여기서 말하는 독서 소리를 꼭 읽어야 하는 거예요. 사서 오경을 반드시 읽어라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부 배웠으면 어째 제일 가까운 데서 실천해라.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76페이지에 나오는 제5장에 나오는 사치입니다. 배우고 익혔으면 제일 먼저 실천하면 돼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해요. 사칭이 뭐예요? 저 사칭이 뭐예요? 저 부모님을 섬기는 이 사자가 뭔 사자예요? 섬길사. 사자가 섬기사. 네. 그러니까 사친,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부터 모실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 대목에 사친 대목에 나오니까 내가 이제 좀 안다의 소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경영화제, 중국영화제의 총 백방이 누구냐 그러면 오택동이 그 동지였고 시진핑이 그 양압을 지고 했던 중국 제도를 정립했던 사람인 사각제 선생입니다. 사자는 감사할 사자입니다. 각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각자 제자 구식을 기우면 되지. 각자 선생님 여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다. 그래서 말을 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 내가 모르고 다 하는 다 아시지. 가려고 나오면 보는 거야.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각제 선생을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하여튼 사각제 선생이 바로 오택동요 같이 당시에 연안으로 가갖고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 때 전체 법 제도를 정립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대 인민공화국 법제 통제방 초대 대법원장이면 최고 법원장입니다. 그 사각제가 현재 중국 국제영화제의 총재인 사비는 사각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본론한 들어가는 지하층 들어가는 너무 길지만 광죽장 앞에 있는 우리 금륜회관에서 영화제 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 그 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말을 안 되면 한자로 쓰고, 그리고 이 얘기는 영어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보다 이제 이 얘기하다가 나이 인사하다 보니까
내가 2살 더 많아. 그런데 나한테 이 얘기하다가 내가 맹자를 보고 있는 거 보고 아니 법학 하시는 교수가 어떻게 맹자를 보십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맹자야말로 법제도 내지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선 실천을 위한 큰 공동체 방향을 공자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 아니요. 그 맹자의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맹자전 일때 한참 내가 빠졌던 대로 한번 문자를 한번 써봤단 말이에요. 그 사비한테 제가 이름이 그친 거 뭐냐면 사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가 예. 감사한자를 들었던가? 현재 그거 오장 아까 얘기한 그 친구가 사비야. 설명하시다가 그 사비를 중국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체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비가 나들 헌지니까 그 교수님은 그 회장님은 보시는 맹자 사상 중에 맹자 사상이 무엇이 핵심입니까? 그런데 그때 나 학생님 너 얘기한 중요한 얘기 들어보죠. 얘 말이 맞는 거 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대 사소 몸 불어갖고 잘 알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사소 자기보다 못지는 사람을 위해서 장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대 사소는 요것이 바로 말하면 천리다. 이대 사소야말로 천리다. 천하를 화합시키는 기본 방향이다. 그것이 이제 공자는 부분 나와요. 맹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주 구성을 이루고 공자님을 넘어서 맹자부터 시작해 그 이루어진 이상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인류 공동체, 대동사회 내지 사회주의 기본 원리 아니냐? 딱 일어나더니 제가 2살 밑에입니다. 둘이 결의 형제 하십시다. 라고. 아니 내 말이 괜찮은 거 평범한 얘기 아니요? 아니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경쟁 얘기, 공장 경쟁 얘기하고 댕기고 공산 얘기하면서도 회장님처럼 딱 핵심을 찔러서 이대 사소는 천리야라고 얘기를 왜 있는 거라고 못 뺐습니다. 나 형님으로 모시란다. 그래? 아이고 내 말을 그냥 과대평가해 주시니 더 좋소. 그럼 그 순간에 사비하고 나하고 국제화제 하면서 나 지금 금년 사무실 저기서 아재 금년 사무실 그 4층 거기 와갖고 거기서 딱 만나고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시아 정신으로 민본 정신으로 형님 모시고 한국 특히 광주 영화하고 영화제하고 북경 영화제하고 합쳐갖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중심이 백성이 중심이 되어진 체계를 한번 실천하는데 형님하고 저거 한번 협력하십시다. 아이고 내한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니까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결의가 됐다고. 지금 이 생각 뭐냐면 여기 그래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나 일사자가 섬기사자예요. 섬기사자는 지가 더 큰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해갖고 자기보다는 약한 사람한테다가 자기 마음을 낮춰갖고 봉사하는 자세야말로 천하를 화합시키는 근본 원리다. 아니 이 얘기를 이대 사소는 천리야라는 얘기를 딱 한말로 얘기해준 형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패하고 나하고 거기서 형제 결의형제 된 지가 몇 년이 됐었는데 그 후로 그래서 그 후로 한말로 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민주 민본적 영화 전쟁이 있다거나 간착을 한다거나 싸움한다거나 절대 아니 가장 문화적인 인간적인 영화는 전부 한국 국제영화제가 4개 있었잖아요. 특히 광주에다만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광주에만 보내줬다고 해갖고는 뺏어가려고도 업무하고 하려고 여러 가지 입장을 만나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초에 내가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가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 참 좋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그 부평영화제 어디 부산영화제 그쪽에다 해서 이 영화 내용은 가장 민본적 가장 동양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참모하고 있는
조아무개 교수를 뺏어가려고 난리를 하다가 보다가 그래갖고 결국 어쩌고든 간 그 후에 뒤통수를 맞아갖고 광주국제영화제가 맨날 16년 만에 깨진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받아갖고 키우려고 하는 생각은 자기가 빼다가 옆에 찔러갖고는 너무 죽여보고는 독점해 먹으려고 하는 풍토와 아주 못된 보정물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겨낼 만한 그릇 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뭘 해갖고 결국은 영화제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광주 아니 유교대학교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것도 뒤통수 쳐갖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 그 소심증을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는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대사소입니다. 내가 첫째로 모든 능력이란다거나 깨달음을 앞선 사람이 되어 가지고서도 그것을 가지고 혼자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한테다가 동포들한테다가 혹은 우리 우주에 관한 동지들한테다가 대동으로 펼쳐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성법입니다. 여기 말하면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사친이라고 하는 장이 사자는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다가 자기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을 여기 사로 썼습니다. 그러나 중용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맹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산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든 자기만 모든 사람한테다가 자기 능력을 나누어줘 갖고 우주를 대동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근본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거 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사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건 입부터 쭉 앞에 설명합니다. 이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 뜻을 하늘이 알고 아주 쉬운 것 같아 꼬맹이 실천을 하고 오셨던 윤곡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무덕 윤곡 선생님 어떤 분이야? 임금한테 비유 맞추고 임금님 하고 하지만 윤곡은 태에게 오는 비교가 안 된 성의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태에게는 무엇이요? 꼭 자기가 성이 밑에 가고 하늘 뜻 받들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말하자면 성인 군자인 것처럼 꼭 그 모습을 말 속에 비추고 있어. 그러나 율곡은 그거 없습니다. 율곡은 똑같이 그 좋은 집안 출세한 사람이 지가 아버지가 그늘에 있었던 그 서모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첩들에서 난 그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가 같은 그러나 첩들을 낳았으니까 뭐예요? 며칠도 못하고 양반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또 친형제로 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49세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 양반이 가난하고 못 살면서 천수를 보냈냐? 월급 받아가 고는 갖고 그 선한스러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촌 육촌들 다시 말하면 그 뭐 양반네 첩소생들에서 나온 그 몸고사를 가난한 사람들한테다가 자기가 받았던 월급 지원 안 놔줘갖고 그 태면상 양반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했던 양반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율곡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끝까지 누구한테다 모든 것을 다 내기냐 적서 안 가리고 다 따뜻거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핏줄 갇힌 사람들 다 한 덩어리가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말하자면 가족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자기 천수 뽑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공부가 좀 되면 우리 율곡 정신으로 우리 한국 동포와 대한 동포, 조선 동포 합쳐져야지. 지만 지키려고 하동정 시절끼리만 모아갖고 여기서 하동산에 복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요? 대동사상도 아니고 근본적인 민족 구조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말 잘못하다 보면 내가 또 비유받은 게 조심스럽게 해. 그럼 조상들은 잘 묻자. 그러나 근본 뜻은 무엇이냐? 조상은 우리 핏줄인 우리 조상만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왔던 반만년 동안에 같이 살아왔던 너무 할아버지, 너무 어머니, 너무 할머니 속에서 나왔어도 같이 살아왔던 사람은 큰 차원에서는 우리 한 식구다. 그런 마음을 길러야 복 받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갖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것이 바로 율곡 선생의 경몽독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다시 제가 몰랐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이 강의 준비를 할 때는 현재까지로선 반드시 처음부터 경몽요결서부터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경몽요결 서를 꼭 한번 읽었으면 쓰었는데 서를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놔두고 오늘 두 번째인 입지전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입지에 관한 문제 한번 쭉 읽고 입지전 17페이지까지 읽고 나야 그 다음에 혁구습에 관한 것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혁구습에 들어가려면 구습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으면 뭐예요? 입지다. 그래서 좀 처음 계획 같아서는 여기 또 그다음에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한테서 이거죠 한번 쓰는데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에 1시간 반 동안 못 나가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설픈 대로 독재적으로 앞에 1장에 해당되는 입지편을 후딱 한번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입지에 읽을 때는 어느 한번 봐보십시오. 잔소리 한번 얼마나 잘 읽는 거야. 입지전은 읽고 설명한 다음에 입지의 기초 위에서 입지의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명분으로 제1조 제2천 과제가 못된 번역물이 고친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설명합니다. 그럼 입지전에는 입지에 관한 제 10페이지부터 읽고 나갑니다. 입지장 제1 이것은 전체 입지장의 내용을 보자면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문제의 근본 제기가 뜻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 주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입지에서 어쩔 것이냐? 입지하는 근본 자세가 뭐냐? 이것은 자기가 정신체에서 분발한 것이다. 그 설명이 12페이지에 나오는 기승, 이을승자 두 번째 그 장부입니다. 언제든지 문장을 이해하려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와 그 문제의 근본 본의와 그 문제의 응용에 관한 문제를 승전이라고 한다면 응용에 관한 문제와 중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 이것은 꼭 지켜라 하는 것을 결이라고 한다. 그 뜻으로 보시고 제일 먼저 뒷부부터 말씀드립니다. 학위, 초학위, 초학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작하면서 시작 초자는 처음 초자 되지만 시작한 뜻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초학이 수선 입지하래. 공부 시작하려면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라. 뭘 위해서 공부하냐? 출세를 하고 취직을 하고 이쁨 받으라고 그것이 아니라 뜻을 사람 되려고 뜻을 세운 것이다. 입지하래. 뜻을 세우려면 뭐냐? 기와의 뜻을 세우려면 돈 벌라고 잘 달라고 한다. 변수 갖고 살란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인 자기가 해서 반드시 자기가 무엇이냐? 이 성인, 내가 성인을 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의 기약을 삼았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중에 제일 모범이 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목적을 삼았다. 기약이지 않은 목적을 삼다고 했다. 성인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러고 나서 불가 유일호도 불가 유일호란 말은 털끝이 털끝 많은 것도 불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불가 뭐냐면 가히 유일호 털끝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차소 자기는 나는 못난 놈 자기를 작게 보고 나는 꾀지는 사람 그리고 자를 소보고 적게 보고 퇴탁 그래 퇴탁이라면 난 어린 사람 못 이렇게 밀어는 안 돼. 퇴탁 뒤로 물러나고 포기해본다는 뜻입니다. 물러나는 퇴탁하고 퇴탁하고 나는 포기해본다는 것이 퇴탁이에요. 물러나는 것에다가 믿음을 삼고 퇴탁 기념. 그래서 눈꽃만큼도 나는 못난 놈이니까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퇴탁 기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불가 인류 이런 턱한 호는 뭐냐면 털자예요.
털끝 많은 생각이라도 나는 못난 놈이니까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이것이 다시만 입지하려면 애초부터 큰 목표를 세우고 큰 꿈을 세우고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생각해보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직구를 나눠놓고 보자면 제일 첫째는 보통 사람들이 뜻을 세우되 반드시 뭐냐, 보통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생인이 개, 중인, 여, 성인이 대체로 모두 개자, 덮을 개자니까 개, 중인, 여, 성인, 보통 사람이나 잘난 똑똑한 사람이나가 다 그 본성즉 이야. 사람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인 것인데 수기질은 불능, 무청탁, 수박지이나 사람 성품은 똑같은 것인데 기질은 타고난 구체적인 기질들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똑같은데 기질은 불능, 무청탁, 이 수박지, 태어난 기질과 능력이나 자질들은 절대로 무능, 무청탁, 맑은 놈, 맑은 청자는 머리가 좋단 말이고 탁자는 밀어내단 말이에요. 영리하고 밀어내고 수는 깨끗하고 박자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청탁 수박이라고 하면 청과 수는 좋은 놈이고 탁과 박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는 성품 차이가 절대 없을 수는 없다. 무능, 불능, 무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기질상은 차이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런데도 이 구, 능, 구자는 진실로 혹은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구, 능, 진지 실천하면 그러나 능이 진지 자기 지혜와 알을 진 다 부숴갖고 참된 마음으로서 지혜로서 실천하여서 자기 정성을 다 쏟아서 그런 뜻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거기다 다 기울여서 실천하여서 하지만 정성 다해 실천하여서 어떻게 실천하냐. 거기 구염, 염자는 물들 염자니까 살아갈 염자고 좀 못되게 되었던 염자니까.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못된 버정머리를 그 없애 띄어내버리고 내가 못된 버정머리를 띄어내버리고 이 복기성초 태어날 때 가지고 났던 그 깨끗한 성품이 성초예요. 귀성초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아까 모든 성인이나 중이 똑같다. 본성이 같아. 본성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본성을 다시 회복하기만을 한다면 능이 정성 다해 회복하기만 한다면 즉 부중호말이라도 그런다면 털끝만큼을 더 버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털끝 하나 털끝을요 털끝 하나 버티지 아니하여도 이 만선이 구족비이라 그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서는 모든 좋은 성품들이 만선이 모든 착한 바가 다 갖춰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음먹고 실천하면 다 자기 갖고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좀 한팔고 헛짓거리하고 나쁜 짓가 안 되지. 정성 다해서 본래 모습을 가지고 나쁜 짓거리 않고 헌팔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털끝만큼 성품을 버티지 아니하여도 자기 본성만으로서도 이미 만선 구족이라 만가지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들이 다 능이 다 갖춰지게 있는 것이다. 중인이 기불 모든 사람이 중인이 기가 불리 성인자기와 그런데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가히 불이 성인 이 나는 성이 못돼 자기를 성인이 된 것으로 자기 하는 것을 삼으려고 하지 않냐. 가히 불이 성인 내가 성이 되었다고는 스스로 기약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성인 된 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성인 되기 포기 안 하면 다 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맹자는 도선성하시되
맹자님께서 선성 원래 태어난 성품이 선하다 한 것을 도는 말씀을 여러 차례 타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성도 태어난 성품은 다 선한 것이다 하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필칭 요순을 예를 들어서 칭찬하시면서 뭐냐면 예순을 연임금 순임금을 예로 들어 이 실기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인계 가이비 요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개는 어디에요?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가이 요순 연임금 순임금 같은 성자가 가이비 될 수 있느니라고 맹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니 기아제리오 맹자님이 어찌 나를 속여먹으려고 거짓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뜻으로 보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말하자면 성인을 기하면 성인을 못 되어도 현인은 되고 또 현인을 못 되어도 안 되더라도 중인은 되고 악인은 안 된다 그 말이야. 못된 놈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요순 같은 성자가 되고 못 되더라도 나쁜 놈은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부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땅히 자분발하여서 왈 인정본선하여서 무 고금지우기수 오늘 성인은 하고 복위 성인이며 아는 즉 하고로 복위 중이냐. 요 대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효 스님이 쓰셨던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초발심수 초발심문 모아놓은 글 중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림당은 발심수행장에서 아마도 유록 선생이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읽고 나서 나도 역시 성이 되어갔다고 하는 기약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는데 발심수행장을 그런 복사해갖고 여러분들 나눠드렸으면 했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그 복사하고 모든 걸 살 상황이 안 됐습니다만 공부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발심수행장 초발심 자격문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발심수행장을 복사해갖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면서 공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런 외학과 그래갖고 한번 족쳐갖고 외학과 와서 잘하면 우리 사랑하는 조 여사님한테 내가 상을 드려. 뭔 상을 드리냐? 최강권 살만한 정도 상을 드려. 김 여사 마찬가지야. 잘 외갖고 오면 그렇게 해갖고 서로 공부 권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최강권 사드림으로 해서 책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공부해갖고 좋아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 사갖고 나눠줘갖고 온 사람들 주변이 그냥 책 사갖고 나눠주고 외갖고 잘하고 다니는 풍성하면 되도록 했으면 들었다 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보자 하는 내 마음입니다. 다시 본안 들어가서 10페이지 보랍니다. 마땅히 상차 분발하여서 마땅히 언제나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자분발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갖고 분발 노력해서 바로 원력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분발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죠. 내가 있는 사람 돼야지.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너무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적 독립변수 자기가 자기의 사고를 암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입지가 되려면 뭐냐? 입지가 되려면 처음만 입지한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입지가 계속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성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등하고 있네? 헛짓거리고 있네? 내가 사람 얼마 산다고 오늘 그 안에 성이 돼야 할 텐데 그래 지금 82세 되어 있는 저도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그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성인은 못 되어도 성인의 발밑에까지 따라가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스스로 분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분발해갖고 말이란 말은 자기 암시를 그래서 소리내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자기한테 깨닫게 자극을 줘서 말합니다.
인성은 본선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다 뺏겨니 그러니까 이건 상자 분발이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 성품도 역시 선해. 그러니까 인성은 다 분발하니 아성도 내 성품도 원래 선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무고금 이 지우지수 옛날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내 성품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무고금 지우지수 공자님 성품, 맹자님 성품보다 하나 다른 것이 없다. 요새 말하자면 대통령 해먹으려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나 검찰총장하다가 혼보만 장난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 꾀와는 달리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혜의 방법에 있어서는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성인은 그런데도 어쨌든 품은 같은데 성인은 하고로 독위성이며 성인은 무엇 때문에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아직 하고로 독위 중이냐. 나는 어째서 이렇게 깨져야한 모습으로 중인 보통 사람 보질 같은 사람만 되어갖고 있는 것이냐. 까닭은 상도보다는 진실로 양자 참으로 그것은 유원무 때문이다. 말미암을 자 때문이다. 무슨 뭐냐면 진실로 이것은 유지불이고 내가 뜻을 분명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불명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확실히 않고 지불명이라는 배운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배운 것은 하기 시습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운 것이 분명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을 안 해버리고 행불독 하는 짓은 하는 둥 마는 둥 돈독하게 정신을 쏟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행부독하였던 까닭이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뜻이 약하고 아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행동을 치부지 해버렸기 때문이다. 누구 탓이나 내 탓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로 양유가 그 원인을 사실 현재 원인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마음을 고치자. 그것이 방금 얘기했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입하고 지지 뜻을 세우고 그 다시만 지지입을 한말 말하면 입지하고 입지했으면 지지명 배운 것을 분명히 안 적고 기억한다. 그것도 뭐예요? 앞에를 뒤에 있는 입자를 뜻지 앞에다 넣으면 입지고 여기 뒤에 있는 발불명자를 아치지 앞에다 넣으면 명지고 다음에 행동을 돈독하게 한다. 때는 뭐냐면 행동을 돈독하게 한다면 돈독한 행동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 행지 독을 거꾸로 붙이면 뭐예요? 독행이고 이렇게 해서 저 경몽요결에 나오는 단어는 앞으로 뒤로 붙여박았고 자꾸 익혀서 딱 그놈만 내려놓고 자기가 응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뭐냐면 아까 말하면 인성은 본선이다. 인성 거기다 나자 아성은 본선이고 그걸 붙이면 말 바꿔져 간단 말입니다. 적어도 경몽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갖고 용어와 관용 범위를 활용해서 부드럽게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그 뭐예요? 하다 보면 꼭 여기 글자에 나온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응용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경몽요기를 부탁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자 그 말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입지, 이 지지 뜻을 세우고 그래서 입지하고 지지명 아는 것을 분명히 해서 명지하고 그 두 개를 합쳐놓고 보니까 지지입하여서 입지하고 뭐예요? 지지명하여서 명지하고 행지독하여서 독행하고 그렇게 하면 앞에다 뒤에다 부리니까 더 확실히 알았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문장이지만 경몽요결의 입지편의 뜻이 자꾸 내 것이 되어간다 그 말이다. 그래서 부탁은 말씀드리고 하면서 가능한 뜻만 주면 여러분들 모아갖고 시간 있으면 모아갖고 말 바꾸기, 문장 바꾸기 그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강조문을 평문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다. 그 저는 경몽요결을 통해서 기회가 있으면 문장 바꾸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지지입하고 뜻을 세우고 지지명 아는 것을 밝히고 그러면 명지 아는 것을 안으로 알려버려야 한다. 행지독 행동을 분명히 돈동원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독행하는 짓거리마다 분명한 단정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지하고 명지하고 독행하니 이것이 계제아이라 모두가 다 누구한테 달려있어.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나한테 이제 것이니 기가타구제요 어찌 그것을 놈한테서 보고 놈한테 본받으려고 할 것이냐. 공자님이라고 해서 맹자님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하기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갖고 딱 본받아갖고 누구한테 본받아? 좋은 사람한테 본받아. 안연한테 본받으라. 안연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자가 말하기를 수는 하있냐며 여는 하있냐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그대는 혹은 나는 나는 어떤 놈인데 나는 이 모양이고 순임금은 임금이 됐다냐. 그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가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유의자 하는 바가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그 말이다. 유의자는 약시라. 실천하는 자는 실천하는 것만큼 같은 약자예요. 그와 실천하는 것만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자는 약시라고 하는 제목을 문장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유의자는 하는 해왔던 사람은 된다면 같이 말하면 꼭 그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바라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랄 있을 유자 앞에다가 희망을 바랄 희자 한번 써보죠. 희자 쓰면 희유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역치시 그 일을 진짜 이루어진다.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진다. 그 성서에서 나오고 모든 문장에 나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뜻이 있는 곳에 그 말 다른 말하면 그 뜻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희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치시 여기에 일게 되는 것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역탕이 안지 희위 희순 위법.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이 안자의 희순 나도 순임금같이 되어 볼란다 라고 하는 것을 안자지 희순을 위법. 법은 법법자, 법은 법자예요. 내가 내 모범으로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럼 여기 이 위는 이 위는 저 있지 않은 뭐예요? 무엇으로 삼는다. 표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안자가 순임금 같이 되기를 이 안자가 몸을 하는 것. 그 말하면 저 있지 않은 이는 뭐냐? 안지희순. 안자가 반드시 순임같이 되어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위법 야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길어지지만 또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딴대로 하고 반복한 것 같아도 하고 나야 불려야 이런 모습도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심도 안 나간다고 한 마시고 양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15페이지가 뭐냐 그러면 인지 용어는 요것은 이제 다시 풀어서 설명하시니까 뭐요 앞에 다음에 승은 풀어 설명한 다음에 저는 뭐요 비교해서 설명하시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보다면 기는 문제의 결결, 승은 뭐요 풀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인지용어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성품과 마음씨와 차이를 비교해서 이것은 이제 비교해서 한 번 더 분리 설명하니까 승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높은 변증법적 변화가 와. 그게 뭐예요? 승이요. 성다음 뭐예요? 전이요. 바꿀전자예요. 바꿀전자는 쓰레차 밑에다가 불전자예요. 그 기승전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유학 공부할 때 초심에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기승전전이라고 해요. 전자를 근래 들어서 어깨가 힘이 빠져갖고 옛날에 피지 나가는데 전자를 이날문자로 이렇게 약했어요. 전 마지막에 결자는 근데
간자체로는 실사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간자체로는 실사는 해놓고 하나 둘 하고 폈고 지랄 결자입니다. 요 결자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승과 전과의 차이는 어디가 있냐? 승은 단수는 풀이요. 단수는 분해요. 전은 뭐예요? 비교적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반대 의견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풀어나가 보죠. 그러면 15페이지 보자면 인지용모는 불가 변추 위견하며 사람의 모습은 변추 추는 추할지자 못생긴 모습이 위견 고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가요. 근데 불가 바꿔질 수가 없고 못난이가 찌그러진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꿔질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불가 빼면 인지용모는 가변추 위견이고 사람 모습은 가히 무자 같은 것이 요새 화장한 거 정경 쓰고 나면은 아주 멋쟁이 같이 미스코리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러나 사람 모습 태어난 모습은 근본적으로는 추인이 여인이 연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 그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미 태어난 운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여력은 뭐냐면 목 뒤쪽부터 시작하고 꼬리뼈까지 척추 힘을 말하자면 여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력은 그러니까 등골을 몸뚱아리를 지켜내는 등골의 힘은 불가 변약 위강 사람의 등줄기의 힘은 약한 것이 변해서 강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거꾸로 하자면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요새 말하자면 체질이 바꿔져 갖고 변약 위강 약한 놈이 강한 놈이 될 수가 있게.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나가서 보자면 못난 놈이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개도 오고 돈도 잘 벌고 하다 보면 유행가도 잘하고 요새 트로트 하다 보면은 그냥 세상에 건달의 건달 이런 말 세상에 제일 그냥 난다리 같은 사람이 요새 말하자면 유행가에서 리젠드 고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요? 남진이죠. 남진이가 고전이 되었다. 그럼 그 정도면 일본과 설치고 댕겼던 광주 큰애기 하나가 여자가 그냥 고전이 되었다. 요 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나 이 뜻으로 봐는 지가 아무리 되어봤자 남진이는 남진이고 연자는 연자이고 유행가 가수입니다. 나머지는 스며오고 여력은 불가 변약 위강 몸뚱아리에 타고난 체력은 등줄기에 있는 힘은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갖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보양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은 몸이라고 하는 체에는 기정기분 그 원래 타고난 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설명하자면 마음이라고 한 놈은 콕 치면 바꿔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용모는 1번, 여력은 2번, 그 다음에 신체, 몸뚱아리는 3번. 몸뚱아리 태어난 모습은 불가, 변장, 위장. 약간 짱뚱이로 태어나갖고 그 다음에 운동한다고 커져갖고 짱다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짱뚱이가 변해봤자 짱다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습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체력이라고 한 것은 신체는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인데 차즉 기정기 분다. 기간이 이 마치 있지 않을까? 이미 정해진 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용모와 여력과 신체는 이정기군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진 바꿀 수가 없는 분수다. 그건 몫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그것은 고치려고 해봤자 고쳐지긴 별나 안 고쳐진다. 좀 고쳐지긴 하죠. 그런데 유심지는 그러나 다만 유심지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뜻은
현재 뜻은 마음은 아직 지금 안정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뜻을 세우면 뜻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마음속에 있는 뜻은 즉 가히 변무 위치, 이것은 가히는 가능한 혹은 마땅히 혹은 노력에 따라서 이 변우 어리석은 생각이 깨닫기에 따라서는 변해서 위치 지혜로운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변 불초가 위현 못된 버릇, 이렇게 파탄적 걸쳐진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초가 위현 어진 성품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심지는 우가 지가 되고 불초가 현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니 즉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심지허령이, 이것은 바로 왜냐? 심지허령, 마음이라고 한 놈이 텅텅 비어 있어서 허령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키우기에 따라서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허령, 늘어졌다 오라졌다 할 수 있는 큰 융통성,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허령이란 말은 가변성이라고 해요.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이기 때문에 불구어 품수보여라.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놈은 품수, 태어날 때 받은 거죠. 품은 성품, 품자예요. 아까 성품, 성자하고 비슷한 거죠. 태어날 때 받은 것을 가지고 불구, 그 받은 것에 딱 마음을 태어날 때 애용만 물었으면 애용 운 마음만 갖고 사는 거 아니지. 커나갈 때 마음은 항상 품수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 그 말 뭐냐? 품수의 것이 살아나가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심지허령,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채우면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것이다. 허령이기 때문에 불구 성품수 보야라. 그러므로 그 대목에 이제 마음의 변화를 설명해. 아까 몸뚱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그러므로 망미여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지혜로운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지혜로운 것이 마음속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지혜로운 것이고, 막귀여현,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어지른 것이다. 어지른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포용해서 내 마음하고 섞을 수 있는 것이 어지름이요. 마음을 섞을 수 있는 것은 어지름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지혜요. 그래서 지혜는 곱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쁜 것이고, 혀는 어지른 것은 남 마음 내 마음을 합쳐가지고 마음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지른 것과 마음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 이와 같은 두 가지는 마음이 허령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자. 하고 이 불위, 이렇게인데 어질기도 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인데, 하고 무엇이 어렵다고 곧자는 어려울 것자도 되지만 또 굳이 붙자면 말미암을 것자도 되겠죠. 무엇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여기 하필이면 무엇이 어렵다고 말을 입으로 써갖고, 이게 마음 먹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것자, 고통스러운 것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다고? 불위 지현지, 네가 마음 고쳐갖고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짓거리를 않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남 못된 짓거리만 하고 남들 분나 지고 다니고 돈이나 들고 다니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어렵다고? 네 마음에 어질고 지혜로운 것을 되려고 힘쓰지 않고, 그 말이거든요. 여기 그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자는 불이 어렵다고 왜 짓거리 해야 하는지를 않으며 그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위 현지하여서 이 휴손 천소부지 원성화, 너한테 주었던, 네가 연임금 순임금도 줄 수 있는 태어날 때 하늘이 주었던 본성을 네가 훼손, 이지레진 숫자, 찌그레진 숫자예요. 손, 휴나 손이나 이글지나 깨나 마찬가지예요. 어찌해서 무엇이 어렵다고 조금 하면 될 텐데 않고, 하늘이 너한테 주었던 좋은 성품을 버리고 헛된 짓거리만 하느냐. 제가 좀 드렸습니다. 아주 끝내고
요 대목까지 끝내고 좀 쉬랍니다. 요 대목에 되니까 내 사랑하는 저 육촌 동생 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정화재 교수 아버지 정동식 선생이 제 천지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또 우리 또래에서는 나 한 살 밑에인 내 육촌 동생 작은 할아버지 내 외손자 유일한 손자 하나 독자 손자예요. 환연이 이 들어봤지? 네. 곡성아재 아들 정환연이는 지산초등학교 때부터서 그 다음에 설국 일고 댕기자로 나는 내가 이제 문도에서 하나 들었고 두 번째 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쳤던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천지예요. 그런데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꼭 여러분 갖고 이용해갖고 장난을 쳐갖고 너무 골탕 먹이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도 나는 이 공부 잘하고 똑똑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갖고 하냐 저는 나하고 이제 나 따라서 설교학교 다니고 일고 다니고 전남 법대가 다니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저한테 모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 전국 한단 명은 좋아하는데 나는 네가 해. 그 겉탕을 매겨갖고 형 장난하면서 지가 조금 나보다 낫다는 보이기 위해서 재주를 부려. 그리고 이 재주로 있으면 나는 깝깝하지. 아이 그러지 말고 독해자. 아따 형 일이 저지르어야 안 재밌는가? 그 뭐냐면 말똥에다가 불 펴갖고 회 던지면 그것이 바람 불면 타갖고 지구에 불이 안 붙어. 네. 그럼 대보름 날 장난한 거지. 그래갖고 그 소똥 말똥에다가 요 돌리면 그 깜짝이야 너 돌리면 붙지. 그런 막 돌려갖고 불순도 갖고 여기다 너무 지구에다 해 던져. 그러면 그놈이 이제 바람이 타고 무거운 하고 이제 집에 불이 붙으지. 야 불 붙었다. 그러면 왜냐 그거 가다가 내가 보고 있을게 이제 누구 시켜서 내가 그럼 불 붙이는 이제 끌어보려고 지금 유도한 것이지. 야 이거 그럼 집 불타면 어쩌냐. 그래갖고 사람 불러갖고 이제 이렇게 불러갖고 묻지 그러면 불 붙여갖고 탄지 몰랐니 왜 불이 끄는가. 그래 그러고 나서 놈이 보면 뭐예요. 산산 보기 나오고 한년이 오고 한담이 오고 둘이가 짜갖고 다니는 불 붙이고 다니는 놈 보이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 입에는 누가 올라가겠어. 정환담이가 더 올라가지 정환이가 더 올라가지 않잖아. 그 얘기 장난치면서 그 얘기가 있지. 아이 야식자 그 뜯어 펴먹었을 것이지만 또 주먹을 나오면 더 세. 그러지 봐야. 그래서 불나면 묻힐 것이냐. 불나면 끄지. 그렇게 지냈던 거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심심하면 이렇게 갖고 제주자랑을 하면서 특색을 나타내려고 했더니 자꾸 이런 것들을 왜라고 하냐. 한지가 올라가지고 청풍을 왜 깨갖고 허치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얘기가 인존차지하여서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있어가지고서 견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끝끝내 현과 성의 지혜의 내용들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와 어지름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즉 서기오 도이라. 이 사람은 바로 도인의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안 하니까 장난쳐버리니까 일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내가 겪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른들한테 꼭 가라고 길 가라고 나는 꼭 가라고 걸어서 무지러 가면 가깝지 않니? 꼭 절대 무지러 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런 길로 가거라. 그렇게 꼭 돌아가면 에이 형 그거 무지거리냐. 그러면 이제 극장 오고 있는 또 하나는 야 새끼야 이리 와. 그럼 끄집고 가갖고 문지를 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할 거 아니냐 해갖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대목을 지켜나가는 고집을 유지해왔던 것들이 제가 그동안에 평화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렵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꼭 지켜나가는 자들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 다음 한 문제밖에 없지만 다음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를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쉬십시오. 경력을 같은 거 그래서 안 뛰어가고 안 굴려가고 꼬박꼬박 해나가는 자세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한다고
아니 이거 원래는 나가.